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은 한마디로 새로운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여태까지 암호화폐의 최대적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의 규제가 최대적이었는데 이제 미국이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10만 달러 벽을 한번 치고 넘어가면 그 다음서부터는 수월하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이는 거고,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데서는 올 연말에 잘하면 12만 5천 달러까지 가는데 만약 못 가면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까지는 이게 간다. 그리고 내년 말에는 일타 강사 함께하는 경제일타해법. 오늘은요, 비트코인에 대해 말씀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홍익희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 무역진흥기관인 코트라에서 32년을 근무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세종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지금은 자유로운 글쓰기하고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최근 비트코인 시장이 좀 핫한데요. 그 시장을 먼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은 한마디로 새로운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여태까지 암호화폐의 최대적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의 규제가 최대적이었는데 이제 미국이 적대적 규제에서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미국이 과거에는 규제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같은 경우는 모든 게 규제 일변도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가나 월스트리트는 암호화폐를 달러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예 싹을 자르겠다라는 그 행태로 규제를 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리플이 처음에 나왔을 때 리플의 송금 능력이 굉장히 타고납니다.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스위프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비싸고 느리고 게다가 보안이 철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리플이 나와서 싸고 빠르고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즉시 확인이 되는 이런 그 탁월함 때문에 이걸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미국 스위프트 시스템에 대한 치명적인 도전 내지 잘못하면 스위프트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플을 여러 가지 항목으로 걸어가지고 증권이냐 아니냐 하고 그간 많이 괴롭혔는데 이제 세상이 바뀔 조짐을 보니까 아시다시피 리플이 최근 얼마 동안에 자그마치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한 400% 이상 상승을 했을 거죠. 그런 식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고 대통령만 트럼프가 당선돼서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미국 의회도 친암호화폐 의원들로 최근에 다 물갈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 하원 의원 435명을 뽑았는데 그중에서 친암호화폐 의원이 247명, 반암호화폐 의원은 113명으로 압도적으로 친암호화폐 의원이 많이 당선됐습니다. 상원 같은 경우는 100명인데 이게 매번 선거할 때 4분의 1씩 갈다 보니까 이번에 25명 당선됐는데 그중에서 친암호화폐가 15명, 반암호화폐가 10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 행정부에 이어서 입법부도 완전히 친암호화폐 의회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화당은 물론 친암호화폐 성향을 예전부터 갖고 있었지만 민주당도 과반수 이상이 친암호화폐 의원들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에는 암호화폐 투자자 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들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친암호화폐로 급격하게 이제 바뀌고 있는 중이고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은 지난해 미국의 암호화폐 투자자 비중이 전 국민의 22%예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암호화폐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숫자로 치면 약 8천만 명이 되는데 이거는 유권자 2억 4천 명의 3분의 1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표심을 잡지 못하면 이제는 당선되기가 굉장히 힘든 그 정도의 생태가 이렇게 조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꾼 건 정치가들이 아닌 바로 투자자들의 힘이라는 사실.
과거에는 중국이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국이자 채굴국이었어요. 과거에는 중국의 채굴이 전 세계 채굴의 거의 90%를 도맡아 채굴했습니다. 그랬던 중국이 자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2021년에 채굴은 물론이고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때는 일시적으로 채굴이 제로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정부의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그해 한 21% 오르더니 지금은 다시 한 55% 수준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법으로는 금지하고 있지만 이렇게 채굴이나 밀거래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고 지금도 세계 최대의 채굴국은 중국입니다. 이런 걸 의식해서 트럼프는 유세 중에 본인이 당선되면 미국에서 채굴을 100% 할 수 있게끔 값싼 전기와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스스로 이렇게 비트코인을 금지하다 보니 물론 밀거래 같은 건 묵인해주고 있지만 중국 당국의 정책은 금매집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 통해 미국이 지금 전 세계 거래량의 최대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중국이 최대 국가였었는데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거래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은 금매집, 미국은 이제 비트코인 매집으로 이렇게 선회한 양상을 보여서 중국의 금과 미국의 비트코인이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거래량도 최근에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는 표가 요게 어제 비트코인 거래량을 나타낸 표인데 달러로 거래된 비중이 45%, 우리 원화로 거래된 비중이 26%입니다. 그러니까 3위인 엔화나 유로화나 브라질 헤아라나 이런 것들을 따돌리고 우리 지금 한국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매입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다는 건데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지금 옆에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 자료를 보면 이번 3월 달에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찍었을 적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10% 이상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횡보장을 보이자 김치 프리미엄이 쭉 빠져가지고 지금은 마이너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원인은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인들은 비트코인보다는 대부분 알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횡보를 보이더라도 지난 6개월 전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2%였다가 최근 트럼프 당선될 때 보니까 한 60%까지 한 8% 이상 올랐거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알트코인 도미넌스는 그만큼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굉장히 폭락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우리 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면서 이거는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700~800일 전에 한 10%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외국보다도 한국 내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싸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과거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개인 주도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장이 지금 기관 주도 시장으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살려면 걸리는 문제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금 문제, 회계 문제,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는 수탁 문제가 걸렸는데 이거를 일시에 해결해 준 게 올 1월 달에 나온 비트코인 ETF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 기관들이 ETF, 간접 투자에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를 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거시경제 흐름에 맞서지 않는다. 또 다른 하나는 정부 정책에 맞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정부 정책이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진입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은 거시경제만 꺾이지 않으면 즉 경기 침체나 이러한 변수가 아니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1분기 같은 경우
비트코인 ETF를 담은 기관 투자자들의 숫자가 944개인가 그렇게 돼요.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는 기관 투자 숫자가 10,000개도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분기에 들어온 거는 한 9% 정도. 게다가 대형 투자기관이나 금융기관들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ETF가 나눈 통해 기관들의 간접 투자도 늘었지만 최근에는 직접 투자도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채널 리시스 보고서를 통해서 보면 북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거래 내역 중에서 100만 불 이상 거래가 70% 이상이었어요. 그 얘기는 이거는 개인들의 거래라고 보기 힘들고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이 현물 시장에도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1분기에 한 30대 70이었던 개인과 기관의 비중이 오히려 4분기에 들어와서는 역전이 돼서 개인이 한 30% 정도, 기관이 70% 이상으로 급격하게 기관 주도 장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향후 앞으로 대형 금융기관이 들어오면은 이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기업의 재무전략, 투자 자산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갑광을 받기 시작했던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이크로 스트레지 같은 경우인데 이게 투자를 시작한 지 한 4년밖에 안 됐는데 4년 동안의 수익률이 자그마치 1620%예요. 지난 4년 동안 비트코인이 한 400%가 조금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 상승률이 비트코인 상승률의 3.6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60% 이상 수익이 더 좋았다는 거죠. 게다가 최근에는 일본의 메타플래넷이라는 기업이 마이크로스트레이트 쫓아서 비트코인을 사담기 시작했는데 이 주식은 최근 6개월 동안에 자그마치 1200%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사내 유보금 중에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경우에 주가가 급격하게 치고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점이 12월 10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건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현금 자산 760억 달러 중에서 일부를 우리도 비트코인을 사자라는 게 지금 안건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이크 셀러한테 부탁해서 우리 주주들을 위해서 3분 스피치를 해달라고 그래서 12월 2일 날 마이크로 셀러가 화상으로 3분 스피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거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자체 분석 결과를 주주들한테 통보하면서 가능하면 표결에 동의하지 말고 반대를 해달라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도 이거를 담아야 주가가 더 올라가니까 주주들한테 유리하다라고 해서 지금 팽팽하게 대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10일 날 이 결과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15일 10일 날 가상자산 재무회계 기준이 바뀐 게 시행됩니다. 즉 여태까지는 기업이 비트코인을 사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가 문제였었는데 산 가격을 장부에 적어놓고 그걸 장부 가치로 인정을 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판 다음에 이익과 손실을 확장지어서 그 가격을 갖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현재 시세 측정일의 시세를 갖고 가야 되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바뀐 대목이 공정가치를 인정한다고 해서 측정일 당일의 시세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도 이런 회계나 세금 문제에서 이제는 안정적인 이런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기업들의 매입도 앞으로는 활발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주가를 부양하려면 자사주를 사들여서 이거를 소각을 했어요. 최근에 삼성전자도 주가가 힘드니까 10조 원을 들여서 시중에서 주식을 산 다음에 이걸 소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불행하게도 한 이틀뿐이 안 갔어요. 그런데 만약 10조 원을 들여서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샀으면 주가는 더 올라가고 자산은 더 크게 늘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주가 부양책이 변화를 갖고 올 겁니다. 이제는 소각이 아닌 비트코인 매입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비트코인 퇴장에 가속합니다. 지금 시중에서 거래소의 비트코인 물량이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거래시험에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는 다른 통화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고 가치가 상승하는 양화는 사람들이 소유를 하게 되면 이걸 바깥에 안 놓고 장로, 즉 개인 지갑 속에 집어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3년 전만 해도 전체 거래소의 유통 물량이 한 330개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250개 뿐이 안 되고 이게 지금 생각보다는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총 채굴량은 2,100만 개인데 이 중에서 95% 이상은 이미 채굴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에서 한 400만 개 정도는 유실된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있던 물건 중에서 85% 정도는 개인 지갑 속으로 이미 들어가 있고 거래소에 나와 있는 유통 물량은 한 15% 정도 되는데 이게 앞으로 기관들 주도 장세가 되고 기업들이 사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유통 물량이 줄어들면 앞으로는 이게 가격을 크게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할 겁니다. 예. 비트코인이 12만 달러까지 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12월 예상 가격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 예상보다는 그 기관 투자자들이 그들이 전망하는 가격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미국에서 최근에 11월 20일 날 비트코인 ETF 옵션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옵션 거래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관 투자들이 어떻게 전망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시작된 첫날에 콜 옵션을 산 기관들의 비중이 82%,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풋 옵션을 산 기관들의 숫자는 18%, 즉 압도적으로 앞으로 가격 상승에 베팅한 기관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옵션 거래 중에서 한 달 만기 65달러 행사 가격에 가장 많이 몰렸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당시 그 ETF 가격이 52.76달러였었는데 한 달 후에 이게 65달러가 된다는 얘기는 현물 비트코인 가격으로 환산을 했을 적에 12월 20일 날 11만 4,339달러를 넘었으면 이 사람들이 콜옵션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즉 많은 기관들이 12월 22일에 11만 4,400달러 넘어설 거라는데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기관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유추해 봤을 적에 연말 비트코인 가격이 한 12만 달러에 근접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게 기관들의 입장인 거죠. 우리 원화로 하면 이게 1,4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지금 한 1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지금 한 1억 3천만 원이니까 기관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선물 시장의 그래프를 보면 10만 달러를 막 치려고 했을 적에 10만 달러의 그 매도벽이 크게 들여져 있으면서 그 전에 것들이 숏 스퀴즈가 나면서 이때 가격이 팍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만 달러에만 매도벽이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매도벽이 없어요. 즉 이 얘기는 10만 달러 벽을 한번 치고 넘어가면 그 다음서부터는 수월하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이는 거고 기관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있기 때문에 10만 달러를 돌파하면 생각보다는 빠르게 치고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향후 얼마까지 더 갈 거라고 보고 계세요? 가격은 그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데서는 올 연말에 잘하면 12만 5천 달러까지 가는데 만약 못 가면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까지는 이게 간다. 그리고 내년 말에는 20만 달러까지 간다라고 그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일기 때만 해도 암호화폐는 사기다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한 이유가 트럼프 아들들이 친암호화폐 인사들이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미국과 브릭스 국가 간의 비트코인에 대한 매집 경쟁이 시작될 수 있어요. 만약에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취하게 되면 이런 경쟁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달러까지 치솟을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